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용산 전쟁기념관 안에서 열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게 마치 이곳이 영화제에 수상을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한데요. 브라이언 아담스라고 불리는 전설의 작곡가이자 보컬리스트이자 밴드를 결성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렸다고 해서 현재 전쟁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전이고요. 이 사진전의 주제는 총 두 개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가 exposed, 뭔가 노출된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전시가 첫 번째 테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wounded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부상당한 군인들, 장병들, 그런 어떤 이 모습들, 부상 이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노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전시니까요. 저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위에 있다가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전시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걸 설명드릴 때 우리가 먼저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을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전시장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여기에 또 굉장히 멋진 포토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이시는 사진전 브라이언 아담스의 Exposed 그리고 Wounded라고 하는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서 사진을 찍는 공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사진전이기 때문에 주는 또 특별한 아우라가 있어요. 그 아우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것처럼 사진가들도 자신의 초상을 찍곤 합니다. 그 초상의 모습 속 브라이언 아담스의 모습은 굉장히 정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적인 이런 모습, 원래는 굉장히 시대에 반항하고 그 반항하는 목소리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가수로서의 명망이 뛰어난 사람이죠. Heaven이라든지 아니면 Summer of 69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만들었었던 작곡가인데요. 오늘 또 브라이언 아담스의 또 다른 면모, 사진가로서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담스가 굉장히 많은 이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그 히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을 때 가장 초창기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또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1달러의 이야기입니다. 1달러 이야기, 그게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있는 한번 구성을 볼게요. 근데 여기 전시장 오면은 얼마나 전시에 신경 썼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1달러가 있습니다. 자, 이 1달러가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먼저 제가 챙겨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와서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달러의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장소에 한번 이 브라이언 아담스의 모습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건 우리가 사진전에 왔기 때문에 사진의 어떤 그런 특성,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의미에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여기 이렇게 눈에다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언젠가 레코드 음반사에 찾아갔었대요.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계약료를 지불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매니지먼트에서 제시했었던 금액이 단돈 1달러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감정일지는 그곳을 나왔을 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옛날에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출판사에서 처음에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한테 나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하러 간다. 나의 출판사에 가서 책 쓰러 간다.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곳을 나와서 내가 나중에 1달러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브라이언의 감정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어록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 특히나 욥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욥은 고통받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 살던 그 지역의 유지, 그 동네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나중에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고 집도 불타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린 그에게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만, 그래서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끝은 창대할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는 의미를 느꼈던 욥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 나오고 결국에는 나중에 좋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브라이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저 음악을 하고 싶고 예술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분노했고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을 처음 지폈던 것. 그래서 1달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1달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그 희망 속에서 자신이 내비쳤었던 용기와 포부를 상징하고 있죠. 전시를 보면서 오늘 이 1달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진에 이걸 대입시켜가면서 처음에 가졌었던 그 초심을 기억해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담스의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전시를 볼 때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담스가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과 사진을 찍히는 피사체의 모습,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기라든지 긴장감 혹은 온도 혹은 아주 특별한 감정과 같은 요소들을 사진에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전시를 감상하는 우리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작품과 우리의 모습, 내가 이 사진 앞에 섰을 때에 이 사진을 바라보는 그 중간의 거리, 그 거리는요, 나만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 여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채워간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비워간다라는 느낌, 그 공간의 여백을 만들어가는 전시라는 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엑스포스, 운디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가기 전에 이 모습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이동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600분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예매 이벤트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예매 인증하고 동의합니다 해주시는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 최고 아래에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거 저희가 계속해서 잘 보이게끔 수정할 거고요. 중박사랑님, 우와 비워가는 전시 기대됩니다. 그렇죠. 비워가는 전시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용님, 보니까 더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이 전시 처음 보러 왔을 때 이 공간이 또 굉장히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더불어서 여기를 같이 오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님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전시가 어떤 테마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특가가 지금밖에 또 못 사는 가격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혜택 놓치지 말고 하나둘씩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담스가 1달러의 행운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인터파크 티켓의 행운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모습입니다. 엑스포즈드. 브라이언 아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음악가로서 무대 위에서 쏟아냈었던 그런 감정, 그 감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것을 폭발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감정들을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본래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보여주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나의 비우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그 작고 은밀한 감정들을 노출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예술가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그리고 자신의 작업 외의 사적인 것들을 내놓기도 굉장히 외로운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예술가들의 그 외로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통해 노출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친숙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큐레이션이 있는데요. 저쪽에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당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따라서 뒤를 돌아보시면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앞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여백 속에서 노출되는 감정들을 읽어보는 전시, 그런 전시가 첫 번째 다양한 이 스타들의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테마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운디드라고 하는 테마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저는 여기 이 공간의 특징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묵직한 임팩트를 가진 부분이었죠. 상처받은 사람들, 전쟁의 유산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상처를 받았다 혹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뭔가가 상실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신체 기관이 상실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굉장히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몸과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갔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참 특별한 이유는요, 전쟁 기념관이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전쟁에 참여했을 때 나라를 위해 헌신했었던 군인들이 오히려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을 대했었던 국가의 태도를 조명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이 전쟁 기념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운디드라고 하는 테마는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이 장병의 모습 속에서도 무엇인가 무릎을 꿇은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요소들을 보여주는 전시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람일 테지만요, 그 분의 첫 번째 사진이 여기 있어서 제가 그분의 사진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장병의 사진은요, 굉장히 당찬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이 폭격의 상처, 그리고 이 손이 그을린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타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가운데는 unscarred라고 써져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입었었던 그 부상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오늘 제가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이게 어떻게 벌어진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도 이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살펴볼 수 있는 디테일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입은 듯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이 타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타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투가 하나 있거든요.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눈썹 문신이에요. 자, 이 타투를 할 때 상처를 낸 다음에 여기다가 잉크를 막 이렇게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여기에 보이는 요 상처와 같아 보이는 것들도 타투와 같아서 나의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unscarred라고 써져 있는 그 이면에 보이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그 깊은 상처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런 내공이 굉장히 돋보이는 전시거든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오늘 전시의 구성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개가 동시에 펼쳐질 겁니다. 어떠한 걸 하나 물 자르듯이 딱딱 해서 익스포즈와 운디드를 같이 딱딱 잘라서 보지 않을 거고요. 안에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볼 테니까요. 함께 저를 따라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익스포즈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토비 맥과이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스파이더맨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인지도를 알린 그런 분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보통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여러 명이 둘러싸여 있으면 식사라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비춰질 텐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것들은 조각의 형태로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중들 사이에 굉장히 화목한 느낌으로 앉아있지만,
오히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이 토비 맥과이어의 이 모습 속에서 외로우면서도 밝은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부 다 핑크색이죠. 핑크색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어떤 미국 문화에서의 개방성, 이런 성 정체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오늘 보는 전시도 그렇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쪽으로 오시면은 제리 홀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마치 물속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은요, 주변의 물이 파란색인데 그녀의 눈동자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물속에서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담아낸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과 더불어서 재미있는 큐레이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큐레이팅이냐면요, 바로 사진 건너편에 있는 인물이에요. 초록색 셔츠를 입고 있는 믹 제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믹 제거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롤링스톤스의 이 어떤 보컬이었죠. 너무나 이 전설적인 그런 보컬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틀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는 굉장히 이들과 함께 라이벌 구도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비틀즈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기타를 치면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캐주얼한 그런 멜로디들을 연주했다면 믹 제거는 달랐습니다. 믹 제거는 굉장히 거칠고 사회 반항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크러쉬하고 깨부수고 기존의 전통들을 추월하는 그런 재미있는 음악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믹 제거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던 증언인데요. 초창기 때 믹 제거가 유명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이 룸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성세대의 눈에는 그의 공격적인 음악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 그 머리부터 좀 잘라라. 자, 그때 믹 제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리를 자르면 당신의 그 못생긴 얼굴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때 주변에 있었던 유치원생 6명이 깨르르 하면서 빵 터졌었고, 그 유치원생이 최초의 팬클럽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유쾌하고도 사회에 반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믹 제거의 또 다른 타이틀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기를 만났던 여자가 4,000명 정도 되고요. 만났던 남자는 400명 정도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섹스 심볼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거칠면서도 이런 그 심볼라이즈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초록색 셔츠를 입고서 딱 나는 믹 제거야 라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그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믹 제거의 모습과 또 대비가 되는 방금 우리가 보았었던 제리 홀, 둘이 슬하에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큐레이션이 참 재밌었던 게 둘의 사진을 이렇게 마주보고 설치를 했다라는 점. 알고 보면은 또 이게 이러한 느낌으로 설치가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믹 제거의 건너편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린제이 로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린제이 로한이 예전에 한국에서 기사를 그렇게 쓴 걸 보고서 이게 린제이가 아니라 린지라고 발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린제이 로한도 물론 믹 제거에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연문서를 뿌리고 다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있는 저 믹 제거가 나눴을 때는 능력으로 치부가 되고 여기 보이는 이 린제이 로한이 사랑을 나눴을 때는 뭔가 연문설 혹은 스캔들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대비가 되게 그녀의 표정이 굉장히 당당한 어떤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영화 배우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리고 당당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핀업 걸로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린지 로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아우라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요건 여기 직접 와서 보셔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서 한번 여기 보이는 요 믹 제거와 린지 로한 사이에서 그 긴장감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브라이언 아담스에게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전시에 있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될 텐데요. 바로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아담스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특히나 아담스가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날개가 없이 내려온 것 같았고 그녀의 깊은 눈망울에는 예술적인 영감이 있었으며 나는 그녀가 하고 있는 타투들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말이죠. 에이미는 굉장히 천재적인 요소를 이 음악 속에 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시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뮤지션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 사진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러한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겠구나 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에이미를 건너서 그럼 또 다른 인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 우도라고 하는 사람이 요염하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요 색깔, 컬러가 레드 혹은 뭐 버건디 아니면은 뭐 와인 색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옷 색깔도 그렇지만 베고 있는 양쪽에 베고 있거나 발에 있는 소파 그리고 양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또 다시 붉은색 계열의 과실들이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림,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흡사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도 불리는 이 와인의 신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쪽에서는 한 서버가 레드 와인을 들고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와인을 들고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쾌락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한 가지 그림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이 그림을 볼 때 저는 그 그림, 이 사진을 볼 때 그림을 대비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벌거벗은 모델의 모습과는 대비되게 여기서는 붉은색의 톤의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올랭피아에 등장하는 것은 여자이지만 여기는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뒤에 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흑인 여성에서 올랭피아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는 흑인 남성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올랭피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저항입니다. 이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와는 다르게 좀 더 다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의 진취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올랭피아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 사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델의 시선, 이 시선 속에서 저는 그런 사회의 저항 같은 메시지가 또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실 때 그림들을 대비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모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슬리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킹슬리라고 하는 배우는 선이 굉장히 굵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국, 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의 선이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가요. 간디라는 영화예요. 간디 영화에 이분이 출연하셨을 때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 섞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 나는 살아생전 간디를 직접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간디가 살아 숨쉬는 것과 같았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진가와 모델이 사진을 찍을 때 상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구도라고 해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구도를 가지고서 그 모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여기 보이는 이 클로즈업 된 사진을 찍었었던 이유는 살아온 배경이 얼굴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영역을 찍어놓은 것이라서 이렇게 감상할 때 여러분들 멀리서 감상하시는 것보다 이 그림은 가까이 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떠한 모델의 눈빛을 이렇게나 선명하게 담고 그 선명함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작품들을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 먼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림 보러 갔을 때 제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전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모네전을 한다. 근데 지베르니 정원 그 그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참 이 전시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여유가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총 109점이거든요. 근데 이 109점, 익스포즈드라고 하는 작품이 구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와가지고 보고서 이걸 우리 집에 걸어놓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재적인 아티스트 브라이언 아담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방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진들이 굉장히 정적인 사진들이었다면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굉장히 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사진가와 모델 사이에서 브라이언 아담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진은 연출된 사람과 연출되지 않은 듯한 작가의 의도가 아이러니하게 어우러지는 장르이다라고 말이죠. 여기 보이는 거 뭔가 일상의 것을 찰칵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컨셉이지만 사실 말 그대로 컨셉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배우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아내고 있죠. 여기서 사진가가 의도하는 그 부분 그리고 작가가 관객이 이 사진을 볼 때의 그런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사진에서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구도 속에서 역동적인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 또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 여기에 에이미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련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에이미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실제로 그녀의 삶 속에는 굉장히 기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나 에이미가 발표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Back to Black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이 Back to Black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 블랙은요 어둠을 상징하는데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고 가사를 쭉 읽어보면요 이건 어떠한 자신을 떠난 한 사랑, 또 다른 사랑이 있는 남자에 대한 절규임과 동시에 가사의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가고 중독돼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약물의 어둠의 심연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는 너무나 괴롭고 그러면서도 외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음악 속에 묻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 심연의 세계가 그녀의 눈동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은 사진이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흑백 사진들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만 이런 오래된 컬러 사진, 특히나 사진을 찍을 때 여기 보이는 요 요소, 알갱이 같은 요소들을 우리가 그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그레인의 요소가 잘 살아있는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장의 굉장히 거대한 임팩트를 주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프리 컨트리, 자유로운 나라이죠. 그런데 그 프리가 있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또 희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이후에 생겨났었던 2세, 3세, 4세 그때 그 모습들 속에서 융합이 일어났고 지금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연합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죠.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 면에는 굉장히 고혹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있다면 그 고혹한 시선이 닿는 곳은 너무나 유명한 모델이죠. 케이트 모스의 초상화입니다. 케이트 모스가 등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로인 시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고혹적이고 뭔가 이 약물에 젖은 듯한 중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당시 썼던 보통 명사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모습인데 그만큼 이 모델이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그림 속에서 혹은 사진 속에서 항상 웃고 있고 행복하고 예쁘고 즐겁고 이런 밝은 면만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혹적이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고 어두컴컴하면서도 그 사람의 매력이 당신의 어둠을 그리고 당신 내면 속에 있는 그 그림자를 나도 공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거대한 작품들 이건 실제로 와야 볼 수 있는 또 아우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이 댓글 한번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케이트 모스의 아름다운 자태 앞에 제가 서 있노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 오징어와 같은 인물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 부끄러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네요. 시작할 때보다 2배 딱 들어왔습니다. 3,200명의 손님들 반갑습니다. 촬영 전시체고 촬영은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답니다. 네, 맞아요. 사진전에 와가지고 내가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또 2차 창작이자 나의 기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진 한번 찍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이 댓글들이 써져 있네요. 들어가보자 오징어라니요. 아니요. 그 케이트 모스는 오늘 등장하는 이 엄청난 분들 앞에서 저는 기꺼이 오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도희님 수요 아트 살롱 좋아요. 저도 수요 아트 살롱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놨다가 날씨 풀리면 가야겠어요. 업그레이드님 굉장히 티켓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많이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또 날 따뜻해졌을 때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전쟁기념관은 추울 때 오는 게 또 그 맛이 있습니다. 걸어오실 때 그 어떤 적막함 여기가 또 촬영된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에 걸어올 때 또각또각 쏠리는 구두 그런 어떤 그 찬바람의 정취가 있기 때문에 2장 사셔서 겨울에 한번 봄에 한번 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댓글을 마지막으로 찐춘맘님 설명을 드린 실제로 가서 보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는 그 전시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또 전시장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바퀴가 빠져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래 목적은 주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바퀴가 빠진 채 벽돌로 들어 올려진 형태의 올드카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오브제, 사물과 어떤 그 대상이 꼭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현대의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이 사진이 작가의 의도대로 우리에 전달이 돼야만 하는 어떤 그런 걸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감상을 제가 이곳에서 또 한번 해보았고요. 사진을 볼 때 그 사진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작가의 의도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감상을 하나둘씩 더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노출들이 있는 그런 어떤 풍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다른 컨셉 중에 하나인데 노출 관음증이라고 하는 이 어떤 병명이라고 할까요? 페티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관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따가 다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흑백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분이 또 다시 나왔네요. 킹슬리의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연작이에요. 연작이라는 것의 의미는 한 장이 있었을 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같이 붙어 있을 때 훨씬 더 큰 의미를 자아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쪽에서 정면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킹슬리의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정면을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저기서부터 봐도 여기서부터 봐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한번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면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또 다시 밑으로 내려다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장의 어떤 이 긴장감, 정면으로만 그냥 따로따로 보고 있었으면 그 긴장감이 좀 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니까요. 하지만 이 구도 속에서 또 다른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예술가로서의 어떤 면모가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가 주고자 했었던 여백이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서양 회화라든지 아니면 서양 미술사들을 보면은 서양의 작가들은 여백을 주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백을 뭔가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술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여백을 채워야 되고 캔버스 안에서의 뭔가를 지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전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주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비워져 있는 것보다는 채워야 되고. 그런데 브라이언 아담스는 굉장히 뭔가 동양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돋보입니다. 여백이 드러나요. 자, 여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백 자체로 우리가 그 여백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그 상상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백 속에서 뭔가를 채워간다는 느낌보다 비워간다는 느낌을 또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선의 변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굉장히 예술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시각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양적이면서도 동양적이고 동양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익스포스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또 다른 컨셉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디드로 가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상실의 경험을 갖고서 살아갔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상실의 경험을 자신 나름의 방식대로 풀어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포탄을 맞고서 자신의 다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수류탄의 파편이 터져서 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팔 한쪽을 남겨놓고 나머지 팔다리가 다 상실된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앞에 고통을 울부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고통을 참으면 내 속에 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 고통을 울부짖은 이후에 삶이 웃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분의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그 이후의 삶의 희망이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그런 표정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 속에서 이분이 하고 있는 복장들, 특히나 저는 이 문신, 타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타투를 보면은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Death Proof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사면은 뭐 워터프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많이 써요. 선크림이나 이런 거 할 때 방수, 방진. 근데 여기는 죽음으로부터 면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슴팍에다가 새겨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엇인가로부터 초월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가고 결국 내가 이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삶이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웃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노래하는 장병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곳에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군복, 그리고 여기 군번줄도 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또 전쟁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장면에서 느낄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운디드의 시리즈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시면은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분이 메달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마치 올림픽에서 수상한 것 같은 그런 메달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가까이 와서 나중에 한번 이 전시를 보실 때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메달 위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훈장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고요. 영국군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사한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 모습을 메달리스트의 어떤 그런 영광처럼 표현해 놓은 작품도 이곳에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에서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희망들을 사진으로 남겼었던 브라이언 아담스의 시도들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운디드의 시리즈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 한 번 더 볼 건데 우리 다른 사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운디드 전신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킹슬리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네요. 킹슬리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어떠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 안에 나오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는 친숙한 대상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모니터를 보고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 이미지의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것이 배우일지라도 말이죠. 영화에 스크린에 등장하는 배우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스크린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진을 또 찍으면 한 번 더 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디어를 계속해서 재생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미디어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포토존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사진 찍는 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두 신고 가나요 하나요? 둔탱이님. 구두 신고 오셔도 되게 좋은 곳입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기 좋은 곳이고요. 생각보다 작품 크기가 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작품을 볼 때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은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이라서요. 제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 핸드폰에는 송출되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고 있네요. 굉장히 멀뚱멀뚱 서 있는 그런 점이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 또 조명도 볼 수 있고 여기 사실 혼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랑 같이 와가지고 찍기에 또 가로 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분위기도 한번 환기해보고 우리 다음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가시죠. 자, 여기 보이는 야스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 모델이 지금 나이는 아마 50살이 훌쩍 넘으셨을 겁니다. 이분의 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 좋은 것 정도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다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스민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젊은 시절 모델을 할 때 그리고 TV 스크린에 나올 때 그때 그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여겼던 그 예전의 세월 속에 큰 실망과 그리고 많은 속상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외면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또한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을 찍을 때 그녀는 정면의 모습을 찍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비틀린 듯한 그런 모습을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작가, 이 모델이었던 그런 컨셉이고요. 아까 제가 노출 관음증, 이 관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진을 찍는 이 사람 중에 페티시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 모델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정면을 보여주지 않고 측면을 보여주거나 뒷면을 보여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다시 한번 오징어가 되었네요. 케이트 모스 배우가 모델이 여기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너무나 유쾌한 사람 믹 제거가 있습니다. 믹 제거의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브라이언 아담스가 표현하고 싶었던 믹 제거의 모습은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승리, 이 모든 인생을 걸고서 가장 챔피언과 같은 그 위대한 모습, 그리고 유쾌한 모습, 그 장면들을 무겁지 않게 표현하려고 했기에 이렇게 믹 제거의 모습이 유쾌하게 표현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익숙한 사람이 있죠. 에미 와인하우스의 모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음악을 했고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오면 또다시 운디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전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 얼굴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몸이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쟁터의 부상으로 인해서 화상도 있고 절단 사고도 일어났던 그런 장면인데요. 이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북극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도전한 사람이고요. 남극과는 다르게 북극은 땅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언제든지 변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극을 향한 도전은 굉장히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성하지 못한 몸으로 북극을 도전하려고 했고, 여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극에 갈 때 입을 수 있는 방한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희망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향한 쟁취, 그 성취들이 전쟁 이후에 내 삶이 끝났어, 내 삶을 이제 더 이상 일으킬 수 없어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게 되었고, 지금은 북극에 다녀오셔서 이런 스피치 혹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연설을 하는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그 강렬한 그 임팩트를 한번 또 와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격려를 하고 있는 이 친구는 15살, 16살, 우리로 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쟁터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부상을 입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공간에 있었던 걸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은 나를 성숙하게 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그 순간을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타투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쟁터에 참여했을 때 그 모습,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은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살짝 이렇게 그렁그렁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감상하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운디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고요.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킹슬리가 계속 자주 나오죠. 브라이언 아담스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고요. 이 공간에서도 킹슬리는 무언가에 달관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아까 제가 스크린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크린을 보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그 현장의 분위기와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쭉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찍어줄까요? 저는 혼자지만 2장 예매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인상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요? 전시가 다시 보기 올라오나요? 요거는 저희 매니저님이 확인해 주실 겁니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흑백 사진이 주는 멋짐이 보이네요. 구두 발소리 전시 관람할 때 귀에 거슬러요. 그쵸? 뭐 거슬릴 수도 있지만 또 그 분위기가 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잘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슨트님 설명 듣다가 가보고 싶어져서 방금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해피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아주 유명한, 또 최근에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볼 텐데요.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 공연 기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예전에 이런 어떤 퇴폐적이고 혹은 약물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런 다크하고 시니컬한 모습들이 주를 이룬 예술이었다면, 요즘 예술은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용기를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시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마 뭐 아이유 정도 되는 포지션이 될 겁니다. 아이유 씨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브라이언 아담스가 요거를 사진을 딱 찍으러 왔을 때, 그때 브라이언 아담스는 원래 뮤지션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용필 같은 1세대 레전드거든요. 그 브라이언 아담스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선배님, 오늘 제가 이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즉흥적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때 브라이언 아담스가, 보통 1세대 선배고 막 그러면은 나한테 예약도 안 하고 그렇게 감히 무례하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흔쾌히
그래 뭐 그까짓 거 별거라고 라고 해서 나와서 음악을 또 연주했던 그런 전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Summer of 69, 이 여름 69의 여름이라고 하는 이 음악을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들으면서 감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를 보는 내내 사진을 통해서 음악을 또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디드 시리즈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분은 이렇게 다리가 하나 절단된 어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유쾌하게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유쾌한 모습을 찍은 장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아까 제가 입구에서 처음 운디드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면서 보여줬던 분이죠. 타투를 하고 여기 unscarred라고 써져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 아니, 얼굴이 정말 미남이세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어떤 타투나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유쾌한 건 팔에다가 미사일 타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쟁에 조금 더 초월한 그런 달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예술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또 운디드의 마지막 시리즈, 이분은 눈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끼고 있어요. 관통상을 당하셨대요. 저 렌즈를 끼고 있는 눈 말고는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는 이 관통당한 것이 내 외면의 상처였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외면의 세계이지, 나를 붙잡아 놓을 수 없고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까닭은 나는 내면의 세계로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또 사진을 담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익스포즈드의 또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베컴의 사진이고요. 너무 좀 무거운 전시 아니야 라고 의뢰 겁을 먹으실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캐주얼한 상업 사진도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업 사진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업 사진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 캐주얼한 모습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전시니까 나중에 함께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죠. 너무나 유명한 여왕님. 사실 여왕님의 사진을 누구나 얼마나 많이 찍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일상의 의자라든지 우산, 장화, 그리고 이런 어떤 풍경 속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왕님이 특별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웃으면서 찍는 사진을 또 굉장히 좋아해서 아담스와 각별한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장면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톤 앤 매너가 깔끔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톤 앤 매너는 전 세계 지금 이게 여러 군데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전시거든요. 근데 그 전시에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톤 앤 매너, 블루 앤 그레이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런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또 모니카 벨루치라고 하는 굉장히 대배우이죠. 모니카 벨루치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지만 전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도 이 사진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 연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통해서 많은 사진들을 찍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출구 쪽에서 있는 굉장히 독특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다프네 기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네스 맥주, 그 회사 가문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예요. 예술가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것에 의해서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데, 기네스 사진이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도 걸려 있고 저쪽에도 걸려 있어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아름다움을 착안하려고 했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뿔과 같은 그런 모습, 얼굴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려놓은 모습, 망사와 같은 이런 소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연출했었고, 또 여기 보이는 또 다른 조금은
난해 보이는 그런 의상들이지만 이 의상의 소재를 통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분이 바로 에미 와인하우스 포스터죠. 오늘 전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서도 27살의 젊은 나이에 단명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이 이제 마지막 앨범 자켓에 쓰인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살아왔었던 삶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 눈, 오똑한 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중한 매력을 너무나 잘 살린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와서 큰 사진이라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시가요, 유럽 여기저기에서 히트를 치는 있던 전시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이게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이라고 합니다. 직접 독일에서부터 이 에이전시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검수했었고 그 검수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겪었던 그런 전시니까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전시의 진수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티켓 안 사신 분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티켓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슬슬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도 파란색이에요. 자, 여기 오면은 또 기념품 샵이 돋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념품 샵, 우리가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포스터.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사진으로 구매하기에 좀 부담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포스터로 구매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또 굉장히 집의 분위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사연이 뭔가 상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또 볼 수가 있고, 오늘 저를 오징어로 만들어주신 케이트 모스의 모습도 있고요. 린지 로한, 그리고 또 이 에이미 하우스의 다른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포스터들이 쭉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사셔도 좋지만 두 장, 세 장 사셨을 때 조금 더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유니폼이 있어요. 이 유니폼은 아시아 특별 한정판입니다.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이기 때문에 와서 또 지금 이 겨울에 딱 나기 좋은 후드티, 되게 힙한 그런 유니폼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엽서라든지 이런 어떤 마그네틱 아니면 이런 소장하기에 좋은 굿즈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직접 사진을 찍지는 않겠지만 여기 오시면은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생 네컷 어떤 그런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브라이언 아담스의 로고가 찍힌 고급 인생 네컷, 의미 있는 인생 네컷을 찍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공간 즈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댓글 읽고 그리고 마무리 멘트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모스님, 조용필, 미국의 아이유, 이게 제가 너무 좀 저만의 표현이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요. 인생 네컷도 좋아요. 4,500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소진님, 알버트 왓슨 사진도 좋았어요. 그렇죠. 사진전이 주는 또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꾸루님, 도슨트님 자주 배워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도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첼로 조아님, 도슨트님 잘 들었습니다.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5시간 한정 타임세일이 오늘 밤 12시까지 예매가 가능하다니까 우리 12시가 되기 전 지금 딱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중요한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캐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품격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 아트살롱에도 나와주세요. 네, 저도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시를 보러 올 때 한 가지 알고 오면 좋을 것, 그리고 이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착한 이 장소가 전쟁 기념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념관 속에서 우리가 사진전을 본다라고 하는 건
물론 유쾌한 의미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혹은 혼자서 문화생활을 하러 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운디드,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부상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했었던 그 공간의 여백을 느껴보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벌써 59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항상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저는 수요아트 살롱의 도슨트 이서준이었고요. 여러분들 전쟁기념관 이곳에 와가지고 전시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